처음 할 곳은 코알라가 살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예요. 아주 먼 곳이죠. 우리는 책을 보면서 코알라의 나라로 신비한 탐험을 떠날 거랍니다. 자, 책을 펴고 카세트 테이프를 잘 들으면서 보세요. 코알라를 찾아서. 끄돌아, 오늘은 코알라가 사는 남쪽 나라로 가볼까? 와, 신난다. 코알라야, 기다려라. 그런데 남쪽 나라라면 어디예요? 아주 먼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곳이야.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떤 곳일까? 자, 비행기를 타고 출발. 어휴,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자, 드디어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 우와, 야, 캥거루가 껑충껑충 뛰어가고 있어요. 재밌겠다. 넓은 초원을 유유자적하게 뛰어다니다니 굉장히 기분 좋겠는걸? 하지만 굉장히 더워요, 누나. 출발하기 전에는 추웠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금이 여름이야. 우리나라와는 계절이 반대지. 그럼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는 오스트레일리아는 겨울이고 겨울일 때는 여름? 아유, 복잡해.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크리스마스랑 설날에도 해수욕을 할 수가 있단다. 아이 참. 난 여름을 가장 좋아하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여름일 때만 이곳에 머물까? 빙수도 먹을 수 있고. 아유, 깨돌아. 그런데 누나, 저쪽에 있는 것은 언젠가 동물원에서 본 타조 아니에요? 비슷하긴 하지만 저것은 타조가 아니라 에뮤라는 새야.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 새 종류 중에서는 타조 다음으로 몸집이 크단다. 다리도 길고 저 다리로 잽싸게 달리는 거죠? 그런데 코알라는 어딨어요? 깨돌아, 건너편 숲 쪽으로 가볼까? 그래요. 누군가 웃고 있어요. 저것은 웃는 물총새의 소리야. 잘 들어봐. 왜? 웃는 물총새의 소리라고요? 난 사람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깨돌아, 나무가 있는 곳을 좀 보렴. 뭔가 있다. 다람쥐인가? 주머니 여우란다. 주머니? 그래, 어미의 배에 주머니가 있지. 그래서 그 속에서 새끼를 키우는 거야. 주머니가 있어서 주머니 여운가? 그럼 캥거루와 똑같네요. 새끼 캥거루도 어미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거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배에 주머니가 있는 생물이 많이 있어. 오스트레일리아는 참 신비한 나라구나. 웃는 물총새가 날아가요. 따라가봐요. 그래? 저기 웃는 물총새가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앉아있는 엉덩이가 둥근 것은 뭘까? 깨돌아, 저것은 코알라야. 코알라요? 이야, 드디어 만났구나. 하지만 왜 저런 높은 곳에 있어요? 코알라는 항상 나무 위에서 생활한단다. 그것도 유칼이라는 나무에서. 유칼이요? 재미있는 이름이네요. 그런데 누나, 코알라가 전혀 안 움직이네요. 아마 쉬고 있는 중일 거야. 코알라는 말이야, 하루 24시간 중 19시간을 잠자며 보낸단다. 에이, 잠꾸러기구나. 그런데 누나, 코알라는 꼬리가 없네요. 정말이네? 하지만 엉덩이가 아주 튼튼해 보여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괜찮은가 보구나. 정말. 코알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야, 굉장하구나. 코알라의 공중쇼다. 느릿느릿해 보여도 다급해지면 코알라는 아주 잽싸단다. 나무 위에 살기 때문에 나무에도 아주 잘 오르지. 그래도 굉장한데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까요? 코알라의 몸은 말이야, 원래 능숙하게 나무에 오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봐, 앞발과 뒷발의 발가락 모양도 다르지? 나뭇가지를 꽉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말이네.
게다가 발톱도 길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지. 우와. 저기 좀 봐요. 엄마 옆에 가고 싶었나 봐요. 이 응석바지로구나. 나뭇잎을 먹기 시작했다. 코알라의 식사는 유카리 나무의 잎이야.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도넛. 어허? 아유, 그러고 보니 배가 고프네. 아유, 이런 먹보. 누나, 코알라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코가 커요. 큰 코는 냄새를 잘 맡는다는 증거야. 코알라는 유카리 나무의 잎 냄새로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단다. 유카리 나무의 잎이라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럼 유카리 나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몸에 좋지 않은 것도 있지. 코가 큰 이유를 알았다. 하지만 코알라가 부러워요. 맛있는 음식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으니. 유카리 나무 잎은 냄새도 좋고. 과자집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나무에서 내려왔다. 위험해. 코알라를 노리고 있어요. 딩고다. 야생개야. 어미 코알라가 괜찮을까요? 내가 도와줘야지. 괜찮아. 저걸 보렴. 어미 코알라에게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 우와, 어미 코알라는 굉장히 강하구나. 다행이다. 이제 괜찮겠죠? 하지만 새끼 코알라가 놀란 것 같은데요. 정말 엄마 배주머니에 있으면 안전할 텐데. 주머니? 어미 코알라에게도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 하지만 캥거루와 달리 조금 뒤쪽에 붙어 있어. 그래도 엄마 주머니 속은 굉장히 기분 좋겠는거려. 맞아. 자, 끄들아. 한시름 놓았으니까 이제 슬슬 돌아갈 시간이다. 어미 코알라와 새끼 코알라는 벌써 잠들었나 봐요. 오늘은 많은 진귀한 동물과 만나서 좋았지, 끄들아. 네, 다음에 또 보러 와요. 자, 이번 탐험은 따뜻한 남쪽 나라 오스트레일리아를 다녀왔어요. 오늘 만난 동물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귀여운 코알라를 만났고요. 캥거루, 에뮤, 주머니 여우도 보았죠. 그리고 사람이 웃는 것 같이 울던 웃는 물총새, 야생개 딩고도 만났어요. 그 밖에도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여러 가지 신비한 동물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번엔 제가 퀴즈를 낼게요. 어미 코알라와 새끼 코알라를 노렸던 것은 다음 중 어느 동물이었을까요? 1번 캥거루, 2번 에뮤, 3번 딩고. 이번에는 맛있는 과일의 나라로 탐험을 떠날 거예요. 우리가 먹는 맛있는 과일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왜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다를까요? 자,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서 책을 잘 보세요. 그 해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맛있는 과일의 나라. 사과를 살까? 귤을 살까? 여러 종류의 과일이 있어서 무엇을 사야 할지 망설여지는데? 야, 꾀돌아. 꾀돌이는 어떤 과일이 제일 좋으니? 사과, 귤, 포도, 아유, 먹보.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것은 딸기예요. 누나, 딸기는 어떤 곳에서 열려요? 보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과일밭을 가볼까? 우선 꾀돌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가 열려있는 5월의 밭으로 가보자. 찬성이에요. 접시와 포크를 갖고 출발. 딸기는 지금이 가장 맛있어요. 딸기는 지면에 가까운 곳에서 생기지. 어머, 저기 있는 온실은 뭘까? 가보자. 온실은 마치 유리로 만든 집 같아요. 우와, 안이 따뜻하네. 우와, 멜론이 열려있어. 맛있어 보인다. 냄새가 좋아요.
멜론은 밖에서 재배할 때는 여름이 되어야만 열리지만 따뜻한 온실 속에서는 1년 내내 열린단다. 그럼 밖으로 나갈까? 따뜻한데. 그런데 누나, 여기에는 사과가 없어요? 사과밭이 있는 곳은 달라. 그럼 이번에는 사과를 보러 갈까? 네. 여기는 아까 갔던 것보다 서늘하네. 어머, 정말 사과꽃이 많이 폈네? 뭐야, 꽃이에요? 열매는 열리지 않았어요? 깨돌아, 사과는 서늘해질 때 먹는단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꽃이 피어 있어. 사과꽃에 벌이 많이 있네. 벌아, 아직 사과는 먹을 수 없어. 벌들은 꽃의 꿀을 빨면서 사과 열매 만드는 것을 돕고 있는 거야. 꽃이 피고 벌이 오고 그러고 나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로구나. 그래. 봐, 깨돌아. 저 덩굴 같은 나무는 포도야. 어디? 저게 포도예요? 포도는 8월경이 되면 먹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럼 빨리 8월로 가요, 빨리요. 열렸어. 포도가 맛있겠는걸. 우와. 포도는 작은 꽃이 많이 피고 녹색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맛있는 포도가 되는 거야. 그런가? 깨돌아, 먹지만 말고 아까 봤던 사과나무 좀 봐. 사과도 열려있네. 하지만 자꾸 녹색인데요. 깨돌아, 이 사과는 말이야 빨갛게 익지 않으면 맛이 없어. 우와! 아우, 이거 너무 시잖아. 이거 언제쯤이나 맛있어져요? 글쎄, 11월쯤? 아직 멀었잖아요. 그럼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래, 수박. 여름 하면 뭐니 해도 수박이지. 맞아요. 수박 먹으러 가요. 응? 우와, 수박이 많다. 저기 멜론 온실이 있네. 여기는 봄에 왔던 딸기밭 근처구나. 맞아. 하지만 너무 덥다. 저기 뭉게구름이 굉장히 기운차 보이는데? 좋아. 누나, 저기 계신 아저씨가 수박 주셨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좋아라. 수박은 역시 태양빛을 흠뻑 받아야 맛있는 것 같아. 맞아요. 누나, 저쪽 산 좀 봐요. 귤이 열렸네? 누나, 아직 녹색이니까 시겠죠? 그래. 자, 귤이 맛있어지는 11월로 가자. 야호! 노랗게 익은 귤이 탐스러워 보이는데요, 누나. 정말? 귤이 이렇게 나무에 많이 열려있는 건 나도 처음 봤어. 그런데 누나, 저 아저씨들은 뭘 하고 있는 거죠? 깨돌아, 잊어버렸니? 봄에 저기 있는 밭에 딸기가 달려있었잖아. 맞아요. 내년 봄에도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있도록 손질을 하고 있는 거야. 아하. 그리고 수박은 말이야, 씨를 받아두었다가 내년이 되면 밭에 뿌린단다? 수박은 저렇게 작은 씨가 봄까지 기다리는구나. 신기하네. 근데 깨돌아, 지금쯤 사과도 딱 맛있을 때야. 잊고 있었다. 누나, 빨리 사과 먹으러 가요. 그럼 갈까? 어머나, 맛있겠다. 사과가 빛나고 있네. 와, 굉장하다. 전에 봤을 때에는 녹색이고 자그마했는데. 아이고, 먹고 싶어라. 포도나무는 잎이 떨어져 왠지 쓸쓸해졌는걸. 아저씨들이 포도나무를 자르고 있어요. 열매는 안 열려요? 그렇지 않아. 내년에도 포도가 많이 열리도록 손질해주고 있는 거야.
아유, 누나. 이곳은 아까 가봤던 귤밭보다 굉장히 추운데요. 그래. 귤은 따뜻한 곳, 사과는 조금 추운 곳에서 열린단다. 그렇긴 해도 정말로 맛있어 보이는 사과인데? 어휴, 누나는 아까부터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라고만 하네. 이상해요. 자, 슬슬 집으로 돌아가서 귤이랑 사과를 많이 먹자. 좋아요. 오늘 보고 온 과일을 떠올려보자. 나무에 달려있던 것은 사과와 귤. 그리고 포도도 있었지? 사과와 귤은 11월이 되어야 맛있는 과일이 되고, 포도와 수박은 여름에 먹을 수 있지. 멜론은 여름에, 딸기는 봄에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요즘엔 따뜻한 온실에서 1년 내내 기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맛볼 수 있단다. 네, 그리고 과일마다 꽃이 피는 시기와 열매가 익는 모습이 달랐어요. 그런데 깨돌아, 수박과 딸기가 과일이 아니라 채소라는 것을 알고 있니? 채소라고요? 그래, 우리가 과일이라고 알고 있는 수박, 딸기가 사실은 채소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과일에도 속하고 채소에도 속하는 과채류라고 부르지. 그럼 과일과 채소를 어떻게 구분해요?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잘 들어보렴. 우리는 보통 참외, 사과, 귤, 배, 딸기처럼 먹을 수 있는 식물의 열매를 통틀어 과일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과, 귤, 배처럼 과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과일이라고 하고, 참외, 수박, 딸기와 같이 열매가 맺히는 열매 채소의 열매들을 채소라고 한단다. 아유, 너무 어려운데요. 수박과 딸기가 채소라니. 아이, 참 재밌네요.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요. 그럼 이제부터 퀴즈를 한번 풀어보세요. 노랗게 익으면 맛있는 과일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1번 딸기, 2번 포도, 3번 귤. 앞에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보세요.